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빅베어 AI 홀딩스, 티커 BBAI입니다. BBAI? 네, 이름만 들으면 뭐랄까 귀여운 곰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실체는 아주 진지해요. 미국 국방부랑 정보기관을 주요 고객으로 둔 인공지능 기업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다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어떤 기로에 서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BBAI 이야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아마 딱 이거 하나일 것 같아요. 검증은 됐지만 좀 한정된 시장이잖아요. 이 안보 전문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무한한 가능성의 상업 AI 시장으로 뛰어들 것이냐. 네, 그 딜레마죠.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는 이 위험한 도박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실패 확률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와 함께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당신만의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큰 그림부터 시작해볼까요? 지금 뭐 전 세계가 AI 기술 패권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대한 흐름이 BBAI에게는 꽤나 강력한 순풍이 되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AI 기술이라는 게 더 이상 그냥 IT 기업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는 뭐 한 국가의 국방력, 안보, 심지어는 공급망 안정성까지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 질수록 국가 차원에서 AI 기반의 예측 분석이나 의사결정 솔루션에 대한 투자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거든요. 필수가 된다. 네, 이건 BBA의 솔루션에 대한 구조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곳곳에서 분쟁이 터지면서 각국이 국방 예산을 막 늘리는 이런 분위기는 BBA 같은 기업에게는 정말 직접적인 호재가 되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이랑 동맹국들은 자연스럽게 국방이나 정보 인프라를 현대화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낡은 걸 바꿔야 하니까요. 네. 예전의 낡은 아날로그 시스템을 BBI가 제공하는 것과 같은 AI 기반의 예측 분석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BBA의 주력 시장인 정부랑 국방 부문에서 아주 안정적인 계약을 따내기 정말 좋은 환경이 조성된 셈이죠.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순풍만 믿고 가기에는 변수도 있지 않나요? 자료에서도 보니까 고금리 환경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있던데요. 네, 바로 그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업 전체에는 따뜻한 훈풍이 부는데 개별 기업에게는 고금리라는 아주 차가운 역풍이 불고 있는 거죠. 아, BBI처럼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주는 사실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그 먼 미래의 가치를 현재로 이렇게 끌어올릴 때 할인율이 높아져서 기업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처럼 이자도 많이 주는데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C3.ai 같은 거대한 공룡들이 버티고 있잖아요. BBAI가 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뭐랄까 특별한 무기가 있을까요? 바로 공공부문 전문성이라는 한 우물을 아주 깊게 판 경험이에요. 한우물. 네, 물론 팔란티어도 정부 계약을 많이 하지만 BBAI는 수십 년간 국방하고 정보기관하고만 일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아주 특수한 보안 요구사항이라든지 복잡한 업무 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아, 그들만의 언어가 있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오랜 시간 쌓아온 신뢰와 경험은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고 해서 단번에 따라잡을 수 없는 강력한 진입장벽, 즉 저희가 흔히 말하는 락인 효과를 만들어내죠. 아, 그 락인 효과라는 게 이런 거군요. 한번 국방부 시스템에 발을 들이면 경쟁사가 와서 저희 제품이 훨씬 싸고 좋은데요? 라고 해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바꾸려면 보안 검사부터 새로 다 받아야 하고 우리 직원들 교육도 다시 시켜야 하고 기존 데이터는 또 언제 다 옮겨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죠. 이렇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해자네요. 맞아요. 특히나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조직에서는 그런 경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나죠. 근데 그 락인 효과라는 게 영원할 순 없지 않나요? 특히 AI 기술은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훨씬 뛰어난 성능의 경쟁 솔루션이 등장하면 국방부라고 해서 마냥 기존 시스템만 고집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 해자가 생각보다 얕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BBI 경영진도 바로 그 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최근에 인수한 판지암이라는 회사예요. 판지암? 이건 BBAI가 국방부라는 그 안락한 울타리를 넘어서 상업시장이라는 정글로 나가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라고 볼 수 있어요. 판지암 인수,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어떤 회사인데요? 판지암은 우리가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체 인식이나 컴퓨터 비전 같은, 그러니까 시각 AI 기술에 특화된 회사예요. 아, 얼굴 인식 같은 거요? 맞습니다. 이 인수를 통해서 BBAI는 기존의 데이터 분석 능력에다가 보는 눈까지 장착하게 된 셈이죠. 이걸 무기로 항공, 여행, 물류 같은 새로운 상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겠다는 전략이에요.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BBI가 지금 팔란티어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 같네요. 팔란티어도 정부 사업으로 시작해서 상업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했는데 BBI도 그 플레이북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베팅하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바로 그 전략입니다. 성공만 한다면 기업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죠. 그렇군요. 국방부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상업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야심찬 계획이네요.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그리려면 결국 돈이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전략은 화려한데 과연 그 전략을 뒷받침할 만큼 회사의 근거는 튼튼한지 이제 숫자를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이 회사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매출 성장세부터가 다소 불안정해요. 아, 들쭉날쭉하군요. 네, 최근 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거나 회사가 스스로 연간 전망치를 낮추는 등 성장의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장주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꾸준함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의 물음표가 붙는 거죠. 매출도 불안정한데 더 심각한 건 수익성 지표들이더라고요. 저 자료를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뼈아픈 숫자가 바로 주당 순이익, EPS입니다. 마이너스 1.536달러인데 이걸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주식 한 주가 올해 얼마를 벌었나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그런데 BBA의 경우는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당 1.5달러씩 까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주 입장에선 내 돈을 맡겼더니 불리기는커녕 잃고 있는 셈이라 이 적자폭을 언제 줄이느냐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잠시만요. 근데 자기 자본이익률 ROE가 마이너스 168.5%라고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통 수준이 아니라 거의 중환자실 수준의 숫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수치인지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 숫자가 현재 BBAI의 재무 상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죠. ROE는 회사가 주주들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68%라는 건 자기 자본 100원을 가지고 168원을 잃었다는 의미이니까 효율성의 극도로 나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 시장을 개척하는 초기 성장 기업들에서 종종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를 정말 명백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래도 자료를 보면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하던데요. 매출 총이익률이 28%로 양호하고 영업이익률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건 희망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빵집 비율을 들어볼게요. 빵집이요? 네. 매출 총 이익률이 28%라는 건 이 회사가 파는 빵 자체는 마진이 좋다는 뜻이에요. 밀가루, 계란 같은 재료값을 빼고도 빵 하나를 팔면 꽤 남는 장사죠. 즉, 사업 모델 자체의 잠재력은 괜찮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 빵 자체는 맛있고 비싸게 팔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6%에서 마이너스 37%로 개선되고 있다는 건 빵 팔아서 번 돈보다 가게 월세, 직원 월급, 홍보비 같은 운영비라 훨씬 더 많이 나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운영비가 버는 돈보다 훨씬 커서 빵을 팔면 팔수록 가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는 언제쯤 빵 팔아서 번 돈으로 월세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돈이 남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전통적인 잣대로는 가치 평가가 아예 불가능하겠네요. 불가능하죠. 자료에서도 현재 주가인 6.02달러가 고평가 상태일 수 있다고 분석하던데 이건 어떤 근거인가요? 네, 지금 BBI의 시가총액이 약 26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원이 훌쩍 넘어요. 이건 현재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라 미래의 AI 국방시장과 상업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꿈과 기대감에 대한 프리미엄이 잔뜩 붙어있는 가격이라고 봐야 해요. 거품이 끼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의 1년 목표 주가 평균치도 6달러 후반대로 현재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주 크지는 않다는 분석이 많아요. 물론 이건 평균치일 뿐이고 BNHI의 상업시장 진출이 만약 대성공을 거둔다면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재무 구조가 건전하다는 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 분기마다 이렇게 돈을 까먹고 있는 회사를 보면서 그래도 빚은 없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건 마치 월급은 못 받는데 신용카드는 안 쓴다고 안심하는 격 아닌가요?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딜레마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1.9 정도로 양호하고 부채 자본 비율도 0.17로 아주 낮아요. 네, 수치는 좋더라고요. 네. 이건 회사가 빚 때문에 당장 망할 위험은 거의 없다는 걸 의미해요. 즉, 적자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벌어놨다는 뜻이죠. 아, 시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 안에 수익성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아무리 재무 구조가 건전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시간은 벌었지만 그 시간 안에 반드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볼 시간입니다. 정말 양면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 같은 기업이네요. 한쪽에는 AI 기술 패권 경쟁과 국방 예산 증가라는 거대한 성장 스토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은 처참한 수익성과 높은 변동성이라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어요. 정확해요. 자료들을 종합하면 BNHI를 둘러싼 4가지 힘이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에요. 4가지 힘이요? 네. 첫 번째 힘은 말씀하신 성장 잠재력이라는 긍정적인 힘이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힘은 취약한 재무 성과라는 아주 명백한 부정적인 힘입니다. 지속적인 순손실과 불안정한 매출은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죠. 나머지 2가지 힘은 뭔가요? 세 번째 힘은 경쟁 우위라는 중립적이면서 약간 긍정적인 힘이에요. 국방 부문에서의 락인 효과는 분명한 강점이지만 이걸 상업시장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니까요. 마지막 4번째 힘이 가장 무서운데 바로 높은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입니다. 아, 변동성. 네. BBI는 AI 테마주의자, 소위 밈 주식의 성격도 좀 있어서 시장 심리에 따라서 주가가 극심하게 흔들려요. 아,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 베타 지수가 3.24에 달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군요. 3.24면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시장 평균보다 3배 이상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뜻이니까요. 좋은 소식 하나에 상한가 갔다가 나쁜 소문 하나에 급락하는 정말 강심장을 가진 투자자들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 4가지 힘이 충돌하면서 지금의 주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충하는 신호들 속에서 만약 당신이 BBI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떤 점을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까요?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한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3가지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이 회사를 계속 추적 관찰한다면 이 3가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려주시죠. 첫째, 계약 공시와 매출 안정성이에요. 기존의 국방 계약을 넘어서 판지함 인수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상업부문 계약이 나오는지 봐야 해요. 우리 이런 기술도 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얼마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라는 결과가 필요한 거죠. 구체적인 성과. 2번째는요? 두 번째는 수익성 개선 로드맵입니다. 경영진이 실적 발표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흑자전환 시점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과 자신감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분기별 재무지표가 그 계획에 맞춰 개선되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단계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마지막 3번째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주요 가격 지지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6달러에서 6.3달러 사이의 구간을 잘 지지하면서 바닥을 다지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중요한 신호로 여겨지는 200일 이동평균선 약 6.376달러를 의미 있는 거래량과 함께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술적 신호가 될 겁니다. 결국 BBAI는 국가 안보라는 깊은 뿌리를 가진 기업이 AI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더 넓은 상업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의 초입에 서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잠재력만큼이나 넘어야 할 산, 즉 리스크도 아주 명확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처럼 기대감이 시장을 주도하는 분야에서 진정한 기술적 해자, 모트를 가진 기업과 단순히 유행의 파도를 타는 기업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BBAI가 수많은 정보계약 업체 중 하나에 머무를지, 아니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업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강자로 성공적인 변신을 이뤄낼지는 바로 그 구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상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